네,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죠. 지난달 말 주 두산의 지분 매각 소식이 시장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필 새 정부의 친원적 정책을 타고 급부상한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을 시장에 내놨기 때문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건 매물 출회가 예정된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지분을 팔아서 수천억 원 현금을 확보한 주 두산의 주가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일단 최근에 일어났던 이 지분 매각 이슈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네, 두산이 자회사 두산에너빌리티의 지분 4.47%를 매각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 처분 단가는 주당 2만 50원으로 공시 전날 종가보다 한 7.6% 할인했다고는 하지만 지난 한 달간 흘러나온 원전 관련 호재와 그로 인해 오른 주가를 감안하면 지분 가치가 꽤나 뛴 상태에서 팔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매각 후에 두산의 두산에너빌리티 지분은 한 30.5%대로 낮아지는데요. 지주사라는 게 보통 이제 행위 제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만큼 규제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분만 남기고 팔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지분 전체를 정말 팔아치운 겁니다. 네. 두산은 지금 자회사인 두산 프라퍼티와 또 이제 두산 큐벡스 지분도 함께 팔았는데요. 네. 두산 프라퍼티는 두산 계열사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업이고 두산 큐벡스는 계열사 내 급여나 구매 이런 사무 지원이나 또 이제 건물,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업입니다. 어쨌든 이번 매각으로 두산은 약 7,200억 원가량의 현금을 손에 쥔 셈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서 두 기업이 모두 조정을 받았습니다. 블록딜 대상이 된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장에 매물이 대거 풀리니까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건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뿐 아니라 이 계열사들 지분까지 팔아서 7,200억이라는 현금을 확보한 두산의 주가가 떨어졌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주회사한테 보통 이런 자산 매각은 굉장한 주가 상승 요인인 건 맞습니다. 네, 두산 역시 지분을 판 만큼 좀 차입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 순 자산 가치 NAV라고 하죠. 이런 것이 이제 증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당장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 놓고 봐도 무려 37%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순히 말하면 지금보다 주가가 40%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두산 프라퍼티와 두산 큐벡스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1,500억 원까지 감안하면 그 두산의 주가 상승 여지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시큰둥한데요. 네. 이유는 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산 프라퍼티와 두산 큐벡스 지분은 원래 팔았어야 할 지분입니다. 그리고 사간 주체도 다른 외부 투자자가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와 자회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산이 지난해 7월 지주회사로 전환됨에 따라서 두산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둘 중 한 곳은 계열사 주식을 어차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없던 현금이 뚝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그냥 현금이 좀 이동했다, 옮겨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의 이유가 좀 결정적입니다. 그 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 블록딜 배경을 차입금 상환과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밝혔는데요. 즉 이 말은 회사 금전 상황에 어떤 좀 의구심을 품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두산 프라퍼티와 두산 큐벡스 지분 매각이 좀 지배구조 안정에 방점을 뒀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야말로 현금을 대거 확보하기 위해 팔았다는 건데 왜 하필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냐는 거죠. 근데 마침 이제 새 정부에서 친원전 정책도 나왔고 일단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면 돈도 많이 드니까 비싸게 팔면 좋잖아요, 사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지분이 팔릴 만한 회사를 선택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또 그거를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런 회사 지분을 팔 만큼 회사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그 두산에게 굉장히 아픈 손가락입니다. 네. 좀 두산그룹이 처음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된 원인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낸 회사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과거 두산중공업이던 시절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그리고 자회사 두산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 부담으로 재무 구조가 악화된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자금난에 빠졌고 이것이 결국 두산그룹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채권단이 좀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에 두산그룹에게서 좀 재무 구조를 개선해라 이런 이제 자구 계획안을 받아냈던 건데 예.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두산그룹이 매각한 자산만 3조 원이 넘습니다. 이 안에는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또 두산솔루스 같은 굉장히 좀 현금 창출력이 높은 핵심 계열사도 당연히 포함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즉 지금의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하나 지키자고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서 허리가 끊어졌는데 예. 이제 와서 그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을 그것도 지주사 요건을 지킬 만큼만 남기고 모두 팔아버린다고 하니까 네. 아, 두산이 힘들어도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이런 불확실성이 좀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킨 거죠. 두산그룹이 정말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해까지 고통스러운 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3조 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하고 재무 구조를 안정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또 지분을 팔았다라고 하니까 주 두산이 다시 위기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시장에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좀 할 수 있겠어요. 일단 정말 뭐 예전처럼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물론 아닐 겁니다. 네. 그렇지만 지표상으로 나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이제 유동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건데 이 지표가 보통 한 100 미만이면은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1년 내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같은 기간 갚아야 하는 부채보다 적다는 뜻입니다. 지금 두산의 유동 비율이 올해 2분기 기준 76.7%입니다. 100%에는 지금 뭐 당연히 못 미치고요. 네. 이 회사가 채권단 관리에 들어가기 직전인 2019년 말, 그러니까 한 68% 정도 됐는데 그거보다 지금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20%대였던 차입금 의존도 역시 올해에는 33%대로 뛰었습니다. 이 통상 차입금 의존도는 30% 이하일 때 안전하다고 평가가 되죠. 네. 그러니까 결국 유동 비율은 뭐 줄어들고 차입금 의존도는 늘어났다. 분명 자구 노력을 하면서 재무 상황이 개선됐는데 그간 단행한 구조조정 노력이 무색할 만큼 또다시 악화된 겁니다. 두산이 사실 채권단 관리를 벗어난 시기가 올해 1분기입니다. 구조 조정을 물론 최단기간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지금 겨우 반년밖에 안 됐는데 차입금이 필요할 정도라는 거잖아요. 갑자기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산을 이제 팔아서 확보한 유동성으로 좀 이제 빚을 갚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네. 또 M&A나 좀 계열사 지원했었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좀 굉장히 자체 사업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뭐 신성장 동력을 찾을 필요는 있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국내 반도체 테스트 1위 업체 테스나를 인수해서 두산 테스나를 출범시킨 겁니다. 하지만 이제 현금 흐름을 창출하던 좀 다양한 사업부를 정리하고 또 계열사 배당 수익도 한 10%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지금 한 5천억 원에 가까운 지분 인수를 추진했다는 건 조금 무리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심지어 이 인수대금 중에 절반은 현금으로 투입하고 절반은 또 금융권에서 빌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곳간이 비어가는데 지금 현재 금리까지 오르면서 상한 부담도 굉장히 커진 겁니다. 예. 지금 현재 두산의 회사채 신용 등급이 지금 트리플 B 등급인데요. 이 트리플 B 등급 회사채 발행 금리가 최근 6%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한 4%대보다도 굉장히 높아진 거죠.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된다면 지금 차입금 만기 연장으로는 굉장히 좀 대응하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자칫 또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정말 이제 애지중지하던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까지 지금 눈물을 머금고 팔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실 주 두산 입장에선 팔고 싶지 않았던 지분을 어쩔 수 없이 팔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또 찾아서 이 성장하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기를 또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